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제이슨의 세상을 본다. 오늘은 몰디브에 건설 중인 중국 해군 기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초부터 히말라야 라다크에서 벌어진 중국과 인도 간의 국경 분쟁이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러나 1대1로를 내세워서 남중국해는 물론 인도 북부 그리고 인도양까지 아예 수중에 넣겠다는 중국의 야욕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달 5월 중순 공개된 인공위성 사진에 의하면 중국이 몰디브의 베이데우 피너루 섬 주변을 대규모로 매립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산호초에 인공섬을 건설한 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스프래틀리 제도를 떠올리게 하는 수법입니다. 중국은 2016년 12월 펄 아톨이라는 회사를 내세워서 몰디브의 수도 말레에서 불과 4.6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베이데우 피너루 섬을 2016년부터 2066년까지 50년간 임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시 극단적인 이슬람주의를 내걸고 중국과의 경제협력 및 인프라 개발에 목을 맨 압둘라 야민 전 정권은 경쟁 입찰도 없이 불과 400만 달러의 푼돈에 베이데우 섬을 중국에 넘기고 말았습니다. 말레 주민들은 학생들의 피크닉 장소였고 경찰들의 해양 훈련장이었던 베이데우 섬이 홍콩의 아파트 한 채 값에 넘어가고만 사실에 분노했지만 서슬퍼런 독재 정권의 탄압에 항의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펄 아톨사는 중국 쉔젠 선펜 인베스트먼트와 홍콩 미리치 인베스트먼트가 합작으로 세운 회사였습니다. 펄 아톨사는 베이데우 섬에 리조트를 건설하겠다면서 2017년 12월부터 매립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3만 8천 제곱미터 크기의 작은 섬이 불과 2년 만인 2020년 5월 10만 제곱미터로 거의 3배 크기로 커졌습니다. 리조트 사업으로 돈 벌다가 50년 후에 반환할 섬이라면 이토록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서 대규모 인공섬 건설을 추진할 이유는 없습니다. 중국의 해외 영토 취득은 한결같이 초동 단계에서는 민간 사업으로 위장해서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결국 군사기지 건설로 귀결되게 마련입니다. 중국은 이제 남중국해 영유권은 물론 인도양도 중국의 영향권 아래 놓여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소위 진주 목걸이 전략, 스트링 어 펄스 전략을 내세워서 동남아시아에서 아프리카까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주요 항구들을 구슬처럼 엮는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6년부터 동아프리카 지부티에 최초로 해외 군사기지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마침내 기지를 완공했습니다. 대형 함정은 물론 심지어 항공모함 정박까지 가능한 대형 해군기지는 앞으로 중국이 미국과 인도를 상대로 인도양에서 패권을 겨루기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첫 번째 해외 군사기지인 지부티 외에도 파키스탄의 과다르,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등 인도양 곳곳에서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다르 군사기지는 최근 인공위성 사진 판독 결과 이미 상당 부분 형태가 갖추어져 가고 있습니다. 심해양인 과다르에는 중국 잠수함 정박이 가능해서 인도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파키스탄과 중국이 인도를 결정적으로 압박하는 창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국이 인도양에 건설 중인 해군기지 중에서도 몰디브가 갖는 의미는 또 남다릅니다. 몰디브는 인구 40만 명, 면적 298제곱킬로미터의 작은 국가입니다. 그러나 26개 산호초와 1192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 90만 제곱킬로미터의 방대한 영해를 자랑합니다. 중국이 인공섬 건설에 매진 중인 베이데우 섬은 인도 본토와 불과 1000km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1000km는 백두산에서 한라산 거리입니다. 중국이 예상대로 이곳에 레이더 기지를 건설한다면 인도 남서부 지역은 상시 중국의 감시하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로서는 서쪽의 과다르, 남쪽의 베이데우, 동남쪽의 한반토타 등 3면에서 좁혀오는 중국의 포위망을 이제 현실로 느끼고 있습니다. 인도 모디 정부가 미국과 정치, 경제,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중국의 포위 전략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인도 정부는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2018년 11월 친중파 압둘라 야민 정권을 몰아내고 집권한 이브라임 솔리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뒤집어진 상황을 다시 뒤집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GDP 규모가 36억 달러에 불과한 몰디브의 외채는 2017년 GDP 대비 34.7%에서 2021년은 51%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외채의 70%는 중국에서 도입한 차관입니다. 평균 해발 2.4m에 불과한 몰디브로서는 외국의 투자 유치를 통해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슬픈 운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수십 년 이내 국토 대부분이 바닷물 아래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몰디브의 비극적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중국은 전임 압둘라 야민 정권을 친중파로 포획해서 인프라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중국은 항구, 교량, 주택 등 방대한 인프라 사업을 벌이면서 실제 비용보다 두세 배 부풀려서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8억 3천만 달러의 벨라나 국제공항, 2억 달러의 시나말레 다리 건설, 그리고 4억 3,400만 달러의 울루말라 주택 건설 프로젝트 등 몰디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사업들이 친중 정책을 내세운 야민 대통령 정권 하에서 거침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인프라 건설뿐 아니라 시진핑은 이례적일 정도로 직접 몰디브를 챙겼습니다. 시진핑은 2014년 중국 국가주석으로서는 처음으로 몰디브를 방문해서 해상 실크로드 추진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시진핑은 당시 100여 명이 넘는 대규모 기업인들을 이끌고 지극히 작은 나라 몰디브를 공습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에는 야민 대통령을 베이징으로 초청해서 극진하게 대접하고 이 기회를 이용해 양국 간의 FTA에 서명했습니다. 지금 몰디브의 외채는 15억 달러에 달합니다. 1인당 거의 4천 달러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2018년 집권한 신임 이브라임 솔리 정권은 중국과의 대규모 신규 인프라 개발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지만 기존 중국 외채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다가올 국가적 재앙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인도는 중국만큼 몰디브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갑니다. 반면 중국은 거대한 외채를 빌미로 몰디브를 압박하는 한편 2018년 이브라임 솔리 집권 이후 다소 멀어져 가고 있는 양국 관계를 되돌리기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계기로 의료용 마스크 등 의료 물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몰디브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몰디브에 대한 관심은 리조트 등 인프라 개발이나 인도적 지원이 아닌 원양 해군을 위한 중간 해군기지 건설에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페이드우 섬을 거대한 인공섬으로 변모시킨 데 이어 몰디브 북부의 또 다른 섬 게드후에 군사용 도로를 개설 중이라는 사실이 인공위성 사진 판독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페이드우 섬보다 인도와 훨씬 인접한 곳입니다. 중국은 이미 전임 야민 정권으로부터 18개의 섬을 몰디브로부터 획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도양의 보석 몰디브가 점차 중국의 식민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언제나처럼 중국 공산당의 천병 화웨이도 재빠른 몸놀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2월 화웨이 머린 네트워크는 몰디브와 스리랑카를 잇는 840m 길이의 몰디브 스리랑카 케이블 해저 통신망 구축 프로젝트를 따냈습니다. 그런데 불과 4개월 만인 6월 초 해양 조사 완료를 선언하더니 금년 12월부터 서비스를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신 통신 케이블을 3,700m 해저에 부설하는 사업을 11개월 만에 끝내고 초고속으로 개통하는 셈입니다. 인구 40만 명의 몰디브, 인구 2천만 명의 가난한 나라 스리랑카에 이토록 서둘러서 최신 해저 통신망을 깔 이유가 과연 있을까요? 몰디브는 물론 중국이 깔아놓은 빚에 덫에 걸려서 한반도 한국까지 빼앗긴 스리랑카가 화웨이의 해저 통신망 구축 비용을 부담할 이유나 능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해저 통신망은 중국이 몰디브와 스리랑카에 설치한 해군 기지를 운영하고 중국 항공모함 전단에 인도양 및 아라비아의 군사활동을 지원하면서 인도를 포위하고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장차 이 지역에 음파 탐지기를 설치해서 인도와 미국 잠수함을 탐지하고 감청하고 추적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 동부 지부티에 최초로 해외 해군 기지를 건설한 데 이어 중동과 중국을 잇는 인도양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몰디브를 장악해서 인도와 미국, 영국을 견제하는 정치, 경제, 군사기지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착착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중국이 1대1로라고 부르며 마치 진시황이 환생한 듯 시건방을 떨다가 각국에 쏟아지는 반감을 의식해서 마지못해 벨트 앤 로드 이니셔티브로 이름을 바꾼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건설 작업에서 몰디브는 진주 목걸이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구슬입니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자신의 앞마당으로 여겨온 인도양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굿판에 분노하고 몰디브 수도 말레에서 남쪽으로 1283km 떨어진 미 항공모함이 기항하는 첨단 미군 기지 디에고 가르시아에서는 미국과 영국이 중국을 향해 칼을 갈고 있습니다. 인도양의 푸른 진주 몰디브가 중국 5성 홍기의 폭격으로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전설 속 꿈같은 산호섬이 한국 신혼여행객들의 사랑을 받는 날은 과연 언제까지가 될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